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좀 특이한데요. 바로 이 책,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입니다. 이 두께 보이시죠? 아마 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서점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 책의 표지라든가 제목을 한 번쯤은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책은 얼핏 입문서적 같이 보이는데요. 막상 들여다보면 자기계발에 관한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꼭 자기계발이냐라고 하면 꼭 그렇다고 말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기계발의 방향성이요, 성공하는 직장인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인재, 천재로서의 어떤 사고방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전문가가 아닌 전인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는데요. 이 전인이라는 게 그리스 시대에 나온 그 개념이잖아요. 완전한 인간. 낮에는 밥 깔고 밤에는 문학과 시를 즐기는 그런 완전한 인간이 전인인데요. 이 책은 바로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써진 거라 이게 자기계발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자기계발이긴 하죠. 그러면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같은 완전 인간체가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제목에 맞게 창조적으로 생각하기에 관한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13가지 생각 도구를 이야기하는데요. 좀 기계적이긴 하지만 그 차례대로 좀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찰, 형상화, 추상화, 패턴 인식, 패턴 형성,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이입, 그리고 차원적 사고, 모형 만들기, 놀이, 변형, 통합. 이렇게 13단계입니다. 단계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요, 이 도구들은 병렬적이라기보다는 직렬적입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해서 단계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이죠. 다만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제 생각에는 이 생각의 도구들이요, 13개가 쭉 연결된다기보다는 크게 세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관찰이 나옵니다. 이 관찰은요,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느낀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은데요. 몸의 모든 감각으로 사물이나 사건을 인지하는 것을 말해요. 촉각이라든가 아니면 냄새, 후각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요. 이렇게 관찰하고 나면 우리 머릿속에 그것들을 다른 감각이나 상상으로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형상화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소설을 보고서 그것들을 마치 영상처럼 눈앞에 그려낼 수 있다라고 또 하죠. 형상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형상화를 하다 보면 이게 너무 복잡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보통 추상화라고 합니다. 추상화하면 피카소죠. 피카소의 그림을 예로 들어보자면요. 피카소의 그림은 먼저 소를 정확하게 그려요. 그리고 좀 불필요한 요소를 다 지운 다음에 최소한도로 소의 특성만 드러난 요소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가 아닌 단순한 도형의 집합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단순화된 형상에서 소를 느끼게 된다라고 하죠. 이렇게 사건이나 사물이 단순화되면요, 일정한 패턴을 찾기가 쉬워지는데요. 반복되는 특징들이 보이면 패턴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요. 없으면 우리가 일정한 패턴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글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일종의 패턴 찾기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법칙들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트렌드를 분석하는 것도 일종의 패턴 찾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패턴 부여하기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를 분석해서 내년의 트렌드를 예측하기도 하죠. 여기에 유추의 작용이 들어갑니다. 즉 어떤 사건들을 바탕으로 이것을 다음 사건을 예측하는 건데 유비에서 추리하기다 해서 유추라고 부르죠. 제가 생각하기엔 여기서 한 텀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관찰에서 생각으로 이어지는 단계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나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에선 그냥 드라이하게 다음 단계 넘어가지만 저는 여기서 한 텀을 끊고 이 다음 단계에서는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해의 영역에 더 가까운 것들이 펼쳐지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좀 나눴습니다. 먼저 몸으로 생각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직관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감정이입이 있는데 내가 다른 인물이나 심지어 사건, 상황이 된 듯이 생각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인 다니엘 데이 루이스가 자기가 맡은 배역의 인물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을 했다라는 예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천체물리학자인 한네스 알베는 마치 하전 입자가 된 듯이 자신을 생각했다고도 하죠. 그리고 그레이엄 벨은요, 심지어 이걸 넘어서 시스템이 된 듯이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감정이입을 한 예를 좀 알려주고요. 그리고
다차원적 사고, 다면체 어떻게 해결된다. 다차원적 사고는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생각의 차원을 확장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모형화는요, 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사물과 사건을 보다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 움직이는 걸 알려면 이렇게도 봐야 되고 저렇게도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해요. 몸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감정이, 모형화 이런 것들은요, 모두 사건이나 사물을 다른 방향에서도 이렇게 보고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텀은 그런 여러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놀이, 변형, 통합이 그것들인데요. 여러 요소들의 생각 도구가 통합적으로 작동해서 결국 이것들이 창조적 생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하라고 이 글의 글쓴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인기 있는 미드인 빅뱅 이론에 보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드라마거든요. 빅뱅 이론에 보면 괴짜지만 천재 물리학자인 쉘던 쿠퍼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숫자로 된 데이터를 보면서 소수는 번쩍이고 특이한 맛이 난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통합만 일어난다면 이런 감각의 전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예로는요, 쉘던 쿠퍼도 존경하는 인물로, 그러니까 극 중에서요, 존경하는 인물로 나오는, 이건 진짜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예를 드는데요. 리처드 파인만 교수는 글자들이 다양한 색을 띤 수학기호처럼 보인다라면서 감각 교차 현상을 실제로 고백했다고도 합니다. 이 책은 로버트 루트 번스타인이라는 생리학자와 그의 부인인 역사학자 미셸 루트 번스타인, 이 두 사람의 공동 저작인데요. 이 둘은 마지막에 전문가가 아니라 전인이 되라고 요구를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요, 그것을 통합하는 능력이 있는 전인이 되라는 건데, 말은 쉽지만요, 지난 2500년 이상 그것을 이룩한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꼭 전인이 된다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목표로 생각을 훈련하면 그래도 창조적인 사람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요, 생각의 탄생이었는데요. 사실 제가 예전에 썼던 책 뇌라도 섹시하게, 역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론에 관한 책이었거든요. 이 책과 이 책이 중요하게 공유하는 관점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생각은요,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얼마든지 길러질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공유점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전제하에서 참 재미있게 읽혀지는 책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입소문을 행하는 것부터 창의적인 행보를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이게 왜 창의적이냐고요?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면 바로 당신이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